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빠르게 빠름 시작하도록 할게요. 신규 확진 668명. 시작과 동시에 조금은 안 좋은 뉴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월 초 이후 89일 만에 최다 4차 유행 시작됐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까지도 저 기릿의 지인이 코로나에 걸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런 것들을 들어볼 기회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후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많이 끔찍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후유증이 어떤 게 있을지도 아직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코인에 넣으니 떡상. 재난지원금 투자하는 사람들. 자, 서울 강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받은 4차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가상화폐에 쏟아부었다. 정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2배 가까운 수익을 얻었고, 잘했네요. 최근 가상화폐 수익금으로 밀렸던 물건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정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참 오를 때는 음식 세트 1개 만드는 동안 10세트를 판매한 매출만큼 올랐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는 생계수단이라고 토로했다. 자, 여기서 저 기릿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창 오를 때는 음식 세트 1개를 만드는 동안 10세트를 판매한 매출만큼 올랐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저 상황이 되면 정말 짜릿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런 감정을 느낄 때가 가장 투자에서 위험한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단타에 빠지거나 아니면 스포츠 토토, 불법 토토 이런 것들에 빠지는 이유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직접 일해서, 그러니까 땀 흘려서 버는 노동소득보다 더 큰 금액을 벌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기린이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투자를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팔고 나니까 뭐야, 이거 한번 거래하니까 내 월급이 나오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에서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이거는 초심자의 행운이었다, 그냥 나는 원래대로 천천히 투자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야, 이거 나 주식 투자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 돈,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다 만약에 성공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게 맞는 길이겠죠. 하지만 결국은 99%가 넘는 사람들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말은 돈을 다 잃는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돈을 잃는 것까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뒤에 따라오게 되죠.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백, 최대 몇천, 몇억 이런 돈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몇억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 1,000만원 정도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000만원이면 사회초년생 기준 5개월 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기린이분들이라면 그렇게 큰 돈을 잃었는데 일이 손에 잡힐까요? 아마도 안 잡히겠죠. 그러다 결국 다시 돈이 생기면은 이거 본전 생각을 해서 다시 투자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진행되겠죠. 자, 그런데 절치부심해서 진짜 좋은 투자를 다시 이어나가면 괜찮지만, 하지만 또 거기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린이분들이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나는 저런 상황이 되면은 꼭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당연하죠. 모든 투자가 성공할 거면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그 좋은 거. 프리랜서 PC는 최근 받은 재난지원금을 한 대기업의 주식에 올인했다. 올인을 했다고요? 하지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오르던 이 기업의 주가는 최근 하루 만에 4%가 넘게 빠졌다. 그는 원룸 월세 납부일이 오는 10일인데 지금이라도 주식에 넣어놓은 지원금을 빼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이 기사를 보니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그 현실이 조금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기대분들 항상 좋은 투자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만큼,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쓰지 마시고, 그 다음 플러스 항상 여윳돈으로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9조 3천억. 자, 오늘 잠정 실적이 나왔죠. 삼성전자는 1분기 경영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9조 3천억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어제 저 기릿과 같이 봤던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가장 중간값이 9조 3천억에서 왔다 갔다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컨센서스만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선반영이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조금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은행 점포 304개 줄었다. 2017년 이후 최대 감소, 은행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은행 점포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대와 중복 점포 정리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점포는 30개, 문을 닫은 점포는 무려 334개나 있고요. 거의 10배나 차이 나는군요. 가장 많이 폐쇄한 게 국민 83, 하나 74, 우리 58, 부산 22, 신안 21개 순으로 많았다고 하며 점포 감소는 주로 대도시에서 이루어졌으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251개가 줄어 전체 감소에서 82.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을 갈 일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숫자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고 각 지방에는 꼭 하나씩은 있어야겠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개미들 두둑한 4월의 용돈 올 배당금 13조 늘어 33조. 자, 주요 기업 주당 배당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932원, 배당금 총액은 무려 13조 1000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였죠? 9조가 조금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배당금으로 한 분기의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급일은 4월 16일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170원 8천억, 그 다음 4월 15일 날 지급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신한지주, KB금융, 현대자동차, LG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삼성전자의 배당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약 10조 7천억이 늘어나면서 코스피 배당금 총액 역시 급등했다. 저만큼 올라가니까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LG화학도 배당금 총액이 약 8천억 정도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16일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배당을 지급한다. 보통주는 주당 1932원으로 시가 배당률은 2.6%고 한국전력은 1216원으로 시가 배당률 4.5%,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4.5%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에 고배당주는 어떤 게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대신증권이 무려 8.6%, 메리츠금융, 유스홀딩스도 시가 배당률 8.6%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메리츠증권 8.3, 메리츠화재 7.9, 동아타이어 7.9, 한양증권 7.9, K탑리츠 6.7, 동부건설 6.6, 마지막으로 아이마켓 코리아 6.4%가 시가 배당률이 높은 편이다. 자, 기린이분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배당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배당 받으면 생각보다 기분 진짜 좋습니다. 마치 그런 기분이에요. 겨울 패딩에서 만원짜리 나온 기분. 자, 다음 뉴스입니다. LG전자 영업이익 1조 5천억 사상 최대. 자,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 18조, 영업이익 1조 5천억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매출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LG전자도 역시 선반영, 킹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은 MZ세대에서 이런 운동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떡볶이 여기 담아주세요. 용기 들고 식당 찾는 MZ세대. 자,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음식이 담겨있죠. 그런데 이 음식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용기에 담겨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져가서 거기에 담아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일회용품 때문에 그렇겠죠. 자,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 일회용품 줄이는 용기 내 챌린지 인기, 전문가, 환경 생각하는 젊은 층, 움직임 계속될 것. 자, 직장인 김모씨 또한 대학생부터 자취를 시작하면서 배달 음식을 종종 시켜 먹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배달 음식을 더욱 찾게 됐다. 그런데 음식을 한번 시킬 때마다 플라스틱 용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떨 때는 죄책감이 느껴지더라 라고 털어놨다. 저 길이 또 그랬습니다. 특히 보쌈, 족발 이거 시키면 진짜 쓰레기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가까울 때는 직접 용기를 들고 찾아가서 음식을 담아달라고 한다. 한번 용기 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용기 내 챌린지를 하고 나면 뿌듯한 감정이 밀려온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 환경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는 환경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가치 소비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금 바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마시는 물 있죠. 그 생수의 라벨이 사라지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군요. 아마도 그런 마케팅은 가면 갈수록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그런 대접 당해도 싸다. 시진핑 조롱하고 불태우고 미얀마의 분노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미얀마에서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얀마에서 시민들의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미얀마 군경의 유혈 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유엔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가 결정적인 이유라는 인식이 커지면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얀마 주요 도시에서는 시진핑을 풍자하는 곰돌이푸 캐릭터 가면을 쓴 시위대가 중국산 제품을 보이콧하는 팻말을 손에 들고 거리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가 난리인데 유엔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거기서 중국의 반대 때문에 유엔이 도와주지 못하자 미얀마에서 시민들의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돌아온 외인 매수세 심상찮다. 코스피 최고점 돌파 가능성. 돌아온 외국인의 코스피가 날개를 달았다. 외국인의 5일 연속 사자 행진 덕에 코스피가 3100선에 올라섰다.
증권업계는 장기국채 금리 진정세,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외인 매수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 오늘까지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거의 열흘 내내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뭐냐? 바로 장기금리 진정세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이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5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1.7% 중반을 넘어섰던 점을 비교하면 낮아진 것이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대만의 경우 지난해 6월 19일 공매도 조기 재개 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6월 초부터 공매도 재개 전까지 32억 7천만 달러, 약 3조 6,500억을 순매수했다며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국내의 경우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 수급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 이 정도일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3조 이상의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역대 최고점 경신 3,208포인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글로벌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국내 기업의 이익 추정치 개선과 외국인 수급 개선을 기반으로 코스피는 이전 최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올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 1분기 바닥 2분기부터 오른다. 하나금투.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시는 기린이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금융투자는 7일 하이트진로 1분기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2분기부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48,00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참고로 하이트진로 종가는 36,600원이라고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000원 정도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하이트진로가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현재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 B2B 기업 간 거래 주류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및 소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각각 9%, 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올해 초 1월에서 2월까지 6의 주류 총수요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영업 제한 시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류 총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상 동트기전이 가장 어두운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분기는 감익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는 소폭 증익을 기대한다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트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결국은 코로나가 끝날 거고 그러면은 우리 모두 나가서 술을 찾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제1기획 1분기 실적 시장 전망 상회할 것 목표가 상승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자, 유진투자에서는 제1기획에 대해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을 상회할 거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26,000원에서 28,000원으로 상향했다. 전일 종가는 21,150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21 조기 출시 효과의 비계열 광고주의 디지털 대행 서비스를 신규로 시작해 대형 물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는 북미가 전년 동기 대비 34.7% 성장하며 외형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유럽은 연결 자회사의 부진으로 1분기까지는 역성장, 2분기부터는 순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 제일기획도 거의 비슷한 차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흐름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제일기획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올해 영업이익 급증 전망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자, YG 하면은 뭔가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조선구마사 제작사였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YG를 좋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투자의 적격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한투는 YG의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한 330억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는 올해 활발해진 아티스트의 활동 주기로 인한 음악 사업 성장과 플랫폼에서 발생한 고마진 매출 외에도 외식, 화장품 등 적자 사업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자, YG는 이제 빅뱅 없이도 괜찮다. 블랙핑크와 트레저만으로도 작년 앨범 판매 점유율이 7%를 기록해 빅뱅이 활동했을 때 그때 수준을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는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이며 블랙핑크는 글로벌 여성 아티스트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로 네이버 가상현실 플랫폼 제페토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올해 위버스 입점도 예정되어 있다. 자, YG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었죠. 혹시 YG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그때 저와 같이 공부했던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또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내일 뵐게요.